2.1 장마당의 심층 분석. 생존의 냉혹한 규칙. 장마당의 역동성과 혼돈의 미학.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 철수는 명철이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조심스레 흑벽 돌집 문을 나섰다. 북풍이 장마당 골목을 휘몰아친다. 그러나 그 바람조차 장마당의 뜨거운 긴장감을 식히지 못했다. 장마당은 지도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가는 곳이었다. 배급소는 이미 죽은 제도였다. 식량 창고는 텅 빈 지 오래였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살핀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눈동자는 더욱 바쁘게 흔들린다. 모두가 파는 자였고 모두가 사는 자였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도둑이 될 수 있었고 밀고자가 될 수도 있었다.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낯선 돈의 마찰음. 위안화였다. 종이 한 장이 배급표 100장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 곳. 보이지 않는 주인이 이미 바뀐 세상. 철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불편한 현실을 억지로 삼켰다. 당에서 주는 것보다 장마당이 주는 것이 더 많다. 이 단순한 명제는 철수의 머리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장마당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중국에서 몰래 넘어온 건전지, 희미하게 비친 텔레비전 화면, 싸구려지만 모양 좋은 결혼 반지,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고기 통조림, 사라진 사람들의 옷까지, 국경을 넘어온 정체불명의 약품, 그리고 때때로 사람의 미래가 팔렸다. 중국으로 떠나는 길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떠나고 싶어도 끝내 살 수 없는 사람들. 철수는 때로 단속반원들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반쯤 웃고 있었다. 그들 역시 장마당의 일부였다. 압수된 물건은 다시 은밀하게 다른 상인에게 넘어갔다. 뇌물과 협박이 오가는 보이지 않는 거래의 회전문. 법은 이곳에서 정의가 아니라 거래 조건 중 하나였다. 돈을 내면 무죄, 돈이 없으면 범죄. 이 기묘한 질서는 누구에게도 정당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다. 철수는 장마당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생존 방식을 바라보았다. 먹기 위해 사는 곳, 그러나 먹지 못하면 죽는 곳. 그의 심장은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도덕적 타협과 양심의 상처. 철수는 처음부터 불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군부대에서 배운 충성심, 훈련소에서 외웠던 규율,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굶주림은 가장 날카로운 교육자였다. 그 앞에서 큰 신념도 작은 무게로 변했다. 철수는 친구 창대를 도왔다. 창대는 훔친 물건을 철수에게 맡기며 낮게 속삭였다. 잠깐만 들고 있어. 금방 값 치러줄게.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양심의 얇은 종이 한 장이 찢어졌다.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 단속반이 오면 명철도 영희도 굶어 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창대의 얼굴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살기 위한 행동인데 자기 합리화였다. 그러나 양심은 쉽게 속지 않았다. 밤이 오면 양심은 칼날이 되어 철수의 생각을 베었다. 더 가혹한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창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엔 배급소 창고에서 좀 더 큰 걸 빼내고 있어. 철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배급소 창고. 그곳은 모두의 마지막 끈이었다. 그건 하지 말아야지.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긴 이미 비었어. 간부들이 먼저 쓸어갔지. 창대의 냉소적인 웃음에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를 말리지 못한 순간 또 하나의 양심이 조용히 떨어져 나갔다. 그날 밤 철수는 장마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오랫동안 떠올렸다. 어떤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어제를 숨기기 위해 오늘을 팔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아주 흔한 인간일 뿐이었다. 철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정의는 돈이고 도덕은 사치였다. 그래서 그는 점점 말보다 침묵을 택하게 되었다. 침묵은 자기 보호의 기술이었고 또 다른 형태의 타협이었다. 장마당은 사람들의 용기와 비겁함, 신념과 배신, 희망과 절망을 구분 없이 끓여내는 용광로였다. 그리고 그 끓는 물 속에서 철수의 양심은 천천히 삶의 냄새를 익혀갔다.